192페이지, 예, 46번이죠. 예, 같이 봅니다. 조합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합에는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둘 수 있다? 아니요, 반드시 두는 겁니다. 둔다. 의무적입니다. 틀렸고요. 2번,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 대표 맞죠? 이거는 개발법과 같은 내용입니다. 3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가 있다? 없다. 4번,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 그렇죠? 당연 퇴임.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유효해요. 잃는다. 틀렸죠. 5번,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없다. 자, 47번은 여러분이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 요거는 뭐 단순 지역적 문제니까요. 48번, 정비사업 조화에서는 총회 및 대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반드시 둔다. 둘 수 있다 아니죠? 둔다. 여러분들 거기 48번에 지문 2번을 보기 전에 이걸 먼저 볼게요. 101페이지. 요약집 101페이지 보시면 그 총회 개최 쌍거리 7번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총회 출석이 나오죠. 이럴 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10% 이상은 좀 와라 그 말이죠. 100분의 10% 이상은 출석하는데 다만 20% 이상이 출석을 해야 하는 게 딱 세 개입니다. 뭐냐? 창사관. 따라합니다. 창사관.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내용은 무조건 10%는 넘어가지 않냐. 20%. 창사관 20%.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방금 본 것처럼 2번 뭐예요? 관리처분 계획이잖아. 창사관. 요거래. 창사관.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이지. 100분의 20. 창사관 20%. 직접 출석해야 된다. 3번,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 대의원에 줄 수 있다. 얘는 개발법 내용이죠. 얘는 뭐죠? 100인 이상 두어야 한다. 뭐라고요? 100인 이상 두어야 한다. 자, 그리고 자 4번을 먼저 보기 전에 여러분들 잠깐 그 대의원 잠깐 볼게요. 책에 102페이지 쌍거리 8번 대의원에 1번,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원은 반드시 두어야 한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100인 이상은 반드시 조합원을 둬야 한다. 의무적이죠. 이럴 때 2번, 대의원은 조합원의 몇 %? 무조건 10분이죠. 들어보세요. 개발법은 100분의 10이에요. 100분의 10이나 10분의 1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0% 이상 둬야 한다. 이럴 때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그래요. 여러분들 62페이지 봐요. 62페이지 해보세요. 요약집 62페이지. 자, 맨 밑에 뭐가 나옵니까? 대의원에 나오죠. 그죠? 대의원 2번 봐요. 니은 얼마? 100분의 10이니까 똑같아요. 그냥 10% 이상으로 둬야 한다. 끝. 그 다음 뭐 정관에서 해라. 그게 끝이에요. 근데 얘는요, 정비법은 이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갑니다. 102페이지. 자, 10% 이상으로 하되, 여기까지는 같아. 근데 보세요. 10분의 1이, 10%가 100인을 넘을 때에는, 그죠? 최소한으로 1000명 이상이죠. 그죠? 100인 넘을 때에는, 이거 중요해요. 10%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이다. 자,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 1000명이면 100명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2000명이다. 만약에 2000명이다. 2000명이요? 몇 명 이상이죠? 원래는 10% 200명 이상이 맞는 거잖아요. 원래는 10% 이상이니까. 근데 100명이 넘잖아요.
이럴 때는 200명 이상이 안 되는 겁니다. 100명 이상 200명 이하잖아요. 그죠? 이때는 100명 이상. 이럴 때는 200명 이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100명에서 200명 이하로. 요거 얘기예요. 아시겠죠? 10%가 100명을 넘을 때는 100명 넘잖아요. 200명이라면 넘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10% 범위 안에서 200명 이상은 200명 범위 안에서 100명 이상이니까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여기 맞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요게 이제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뭐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요. 방금 우리 48번의 지문 4번처럼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을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을 경우에는 조합원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나 같으면 이렇게 낼 겁니다. 낼 수 있어. 분명히 오래된다면은 조합원 수가 2,000명일 때에는 2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명 이상 200명 이하 맞잖아요. 이왕이면 그래서 좀 실무적 의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좀 어려울지라도 또 이렇게 또 얘기해야죠. 이게 이해가 빠르다는 얘기죠. 하여튼 4번이 맞는 것이고요. 5번 조합원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가 없다. 조합원 합병 해산은 이런 것들은 무조건 총회에서만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겠습니다. 49번 요거네요. 정관을 변경하라. 과반수죠. 그죠? 근데 3분의 2 이상이다. 이게 뭐라고요? 자제 예비설 요거잖아요. 그죠? 1번이 아니네요. 그죠? 2번 자, 3번에 예, 4번에 비, 5번에 설. 자제 예비설 아닌 것 1번. 50번 보겠습니다.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도시환경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아니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때는 조합 설립하지 않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책이 없는데 여기 없는데 조합 임원의 임기는요 3년 이내입니다. 여러분들 그 요약집 있죠? 101페이지 보시면 그 쌍가루 6번 조합의 임원 등 나오죠? 옆에 적어주세요. 임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 3년 이하입니다. 임기는 3년 이하. 난 옛날에 조합장, 이사, 항상 3명이 잘 나와. 조합장, 이사, 감사도 3명이고, 이사에서도 3명 이상이고, 감사에서도 1명 3명이 하고, 그러니까 임원의 임기도 3년 이하고, 3자. 3년 이하 해놓고 플러스 연임 가능. 그렇게만 봐주세요. 그래서 거기 50번 2번 보니까 임기는 5년 이하 틀렸죠. 그죠? 3년 이하고요.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3번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 설립하고자 합니다. 단지가 아닌 지역은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4분의 3, 3분의 2죠. 여기는 면적 4분의 3 틀렸죠. 소유자가 4분의 3이고 면적은 3분의 2. 둘 다 나와줘야 돼요. 동시효권. 어쨌든 틀렸죠. 4번. 자, 4번을 보기 전에 여러분 요약집 잠깐 볼게요. 요약집 102페이지 잠깐 보세요. 102페이지. 그 메뉴에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조합총회 동의할 때 아까 말한 창사관 중에 사관에서 무조건 과반수에 동의받는다. 이왕이면 일반적으로 웬만하면 전부 다 조합은
과반동입니다. 말 없어도. 여러분들 동창회 모인 것 같고, 뭐 회칙, 뭐 조만한 거 가도 웬만하면 다 과반수입니다. 그죠? 말 없어도.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건 정비사업비가 10% 늘어나요. 이거 참 민감하잖아요. 돈 내기 민감하잖아요. 여러분은요, 개인적으로 들어봐요. 개인적으로 집을 지을 때도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2층짜리 집 지으려고 그래 해보니까 이것저것 다 합하면 3억이면 돼. 아, 오케이 했어. 근데 또 짓는 도중에 뭐가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3억 3천만 원 걸려. 이런 열받는 거야.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약서를. 여러분들 이사 갈 때도 계약을 안 쓰죠, 그죠? 이사하는 사람들이 계약을 안 쓰려고 그래요. 에이, 걱정하지 마. 더 조심해야 돼요. 계약서가 생기면 나중에 뒤통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3억인데 3억 3천. 이거 약해. 근데 정비사업은 수천억이잖아. 막 300억이야. 3천억이야. 3천억 원 들어가서 하는 모든 사업인데 10% 얼마입니까? 얼마야? 300억 원 가까이가 지금 늘어나. 그러면 또 n분의 1 하게 되면 또 부담 비율이 많잖아요. 이렇게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때는 일단은 동의받고 하라. 가반수 가지고 안 된다. 얼마? 3분의 2. 3분의 2. 아시겠죠? 3분의 2 이상 동의받는데 두 가지는 거기에 포함시키지 말아라. 생산자 물가, 여러분, 물가 상승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막냐고, 이거를.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그 전에 할 때는 얼마였는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물가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10% 늘어나는 것 같아. 물가는 넣지 말아라. 아시겠죠? 물가는 빼라. 또 하나 있었죠. 현금 청산 금액은 토지 대신에, 건물 대신에 현금 주는 거, 돈 주는 거잖아요. 이 현금 청산 금액은 정비사업비에 포함시키지 말라, 그 얘기예요. 두 가지. 다시 한번. 생산자 물가 상승물 정비사업비에 포함시키지 말아라. 그 다음에 현금 청산 금액은 포함시키지 말고 해라. 요걸 포함시켜버리면 10% 늘어나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빼라. 요걸 집어넣지 않는 상태에서의 10% 이상 증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 50번에 4번이 그 얘기예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현금 청산 금액은, 여기 있잖아요. 이건 관리처분 계획할 때 나옵니다.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에 90일 이내에 현금 청산해야 돼요. 이럴 때 현금 청산 금액을 포함한, 아니죠. 뭐라고요? 포함하지 않은, 제외한. 포함하지 말고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은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라. 그래서 포함만 쓰는 겁니다. 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5번, 대의원에는 임기 중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래 있는데 이사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은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정답 5번이죠. 51번. 자, 주민대표회의입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추진위원회 파트 있을 겁니다. 유학집에. 아니구나. 92페이지구나. 92페이지. 시공자 선정 파트 밑에 해놨네. 내가 요약집 거기. 92페이지. 자, 주민대표회가 뭐냐? 저를 보세요. 이거는 반대입니다. 시장 군수, 공공시행제 갈 때 얘기입니다. 조합할 때는 같이 맞대기 때문에 아는데, 시장 군수 갈 때는요, 그 지역 주민과 소통기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소통기구 하나 만들어라.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 하나 만들어라. 왜? 시장 분석할 때 일일이 어떻게 다 얘기하냐. 대표성 가지는 너희한테만 얘기하면 너희들이 좀 얘기해 주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소유자가 시장 군수, 주공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할 때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시장 군수, 주공 등의 사업 시행 원할 때에 원활한 시행하기 위해서 주민대표 기구인 주민대표회의를 언제, 이것도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무조건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구성해야 된다. 이럴 때 인원수는 5명 이상 25인 이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 그죠? 이거는 뭐 똑같죠, 그죠? 근데 여기 뭐가 없습니까? 이사. 뭐가 없어요? 이사 없습니다. 물론
추진위원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간에 요거 하여튼 이사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반수 동의 시장군수 승인. 그렇죠? 요것도 예. 같은 맥락 비슷하죠. 그죠? 4번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걸로 보고요. 5번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시행규정을 정할 때는 반드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뭐 반드시 아니지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체크할게요. 요 관련된 문제가 이제 51번 문제인데 정비사업을 위한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주공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 기구를 언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구성해야 한다. 맞죠? 2번 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25인 이하. 3번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의 승인받는 것이 통보 아니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통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걸로 본다. 5번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며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 이거는 뭐 조합 설립 시에 똑같습니다. 무조건 감사는 1명 이상 3명이랑 같다는 것 고려해 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약집 93페이지 보세요. 93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보세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가 나오죠. 이때 누가 할 때입니까? 신탁업자. 신탁업자가 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원 동의, 신탁업자 100%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를 의거쳐라. 이게 참 어렵죠. 어떻게 100%가 처음부터 다 한답니까? 그죠? 하여튼 간에 법률이 그래요. 100%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 뭐냐? 1번 시행 규정의 확정 변경. 왜냐면은 신탁업자는 시행 규정이니까요. 두 번째 정비사업 B의 사용 변경. 돈 얘기죠. 3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그 다음에 4번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5번 정비사업 B의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력. 이것이 문제된 것이 바로 52번이에요. 52번. 뭐라고요? 52번 요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52번. 여기 이제 신탁업자 전원 동의 그 사항이 아닌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시행 규정, 정비사업 B, 3번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계약 등등 정비사업 B. 그래서 5번이 아니죠, 그죠? 예. 이걸 뭐 단서 어떻게 외우냐고 이거를요. 그죠? 시행 규정, 정비사업 B. 이걸 또 뭐 앞에 닦고 외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시험장 가기 전에 보고 가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문제 내면 안 되는데. 물론 나는 뭐 풀 수는 안다 하지만 하도 많이 봤으니까 알죠. 너 전공이 뭐야? 나 전공이 비계 전공. 에이씨, 나만이 안게 방법인데 해야 되겠다. 에이씨. 너 전공이 뭐 할 때 넌 전공이 뭐야? 나 돼지고기 비계 만들어. 자, 저기 뭡니까? 저기 뭐야? 빨리 찾아봐요, 빨리. 시행 규정. 시행 규정. 시공자, 시공. B. 돈 얘기. 돈 얘기. 계약. 끝. 됐습니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 이런 걸 문제 내갖고. 오늘은 사업시행까지 할게요. 관리처분교육 다음 주 이어서 할게요. 사업시행. 자, 53번부터 몇 개 안 돼요. 앞으로 한 20분 하면 됩니다. 예, 시끄러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문제에서 한 두세 개는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다 안 풀어요. 자,
자, 53번입니다.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먼저 여러분들 102페이지인데 어차피 오늘 다 못 쓰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봐서 또 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누가든 간에 시행 방법대로 시행자가 진행되면 그 다음 작성한 건 뭐죠?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합니다. 요 시행자는 다 작성하겠죠. 작성해서 얘는 인가받고 나면 고시예요. 그렇죠? 이때 인가권자가 누구일까요? 지정권자는 개발법이고 여기 무조건 시장공사. 누구라고요? 시장공사. 특시, 특도, 시군구. 인가받기 전에 요 내용을 공람시킵니다. 얼마 이상? 14일 이상. 관리처분 계획은 30일. 이죠. 일단 요까지 좀 해요. 이럴 때 인가받는데 모두 인가받아요. 변경도 인가받고, 그 다음에 폐지도 등등 다 인가받아. 근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인가받고 얘는 뭐요? 신고하면 내용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냐면 요 내용이 103페이지가 나오죠, 그죠? 예. 하죠? 하지만 변경 폐지, 중지도 빠졌네. 변경 중지 폐지 다 적어야죠. 변경 중지 폐지도 전부 다 인가받는데, 경면상의 변경 뭐라고요? 신고한다고 나와있죠, 그죠? 나중에 또 볼게요. 좀 이따가 볼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고시가 되면 그 다음에 공사에 착수하는 겁니다. 착수하는 건데 잘 봐요. 근데 시행 방법이 관리처분 계획 방법일 때는 여기에 또 절차가 또 있어요. 무슨 방식일 때? 관리처분 계획을 할 때는, 관리처분 계획이 아닐 때는 바로 착수합니다. 관리처분일 때는 또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하고 공고하고 분양 신청이 있단 말이죠. 그걸 내가 이제 나중에 이걸 길게 쓸 겁니다. 쓴 다음에 할 거니까. 일단은 원래는 바로 착수인데 관리처분 계획 방법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또 다른 여기에 절차가 있다. 그러니까 분양 공고, 분양 신청, 이런 분양자가 나오면 무조건 관리처분 계획 이래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내용은 요건 다음 주에 할게요. 원래 여기 맞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지 보시면은 사업시행계획 나오죠? 1번 어디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도 어디 계획?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도 먼저 수립한 구체적 계획이 여기 정비계획에 따라 하는 겁니다. 정비계획에 따라. 2번 사업시행계획의 내용도 좀 잘 나오니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나중에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사업시행 인가 신청 기억 나오잖아요. 시장군수에게 인가받아라. 니은 변경도 중지도 폐지도 인가받아라. 하지만 경면상의 변경은 신고한다. 그래서 모르면 그냥 10% 요겁니다. 1번, 2번, 3번 정도 알면 되는 것이 10%니까요. 1번도 10%, 3번도 10%, 4번도 10%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10%인데 딱 두 개만 5%가 나오죠. 개발법에서. 이불농도 5% 국토법. 이불농도 5%죠. 여기에. 또 하나 있죠. 개발법에서. 개발하는구나. 국토법에서 이불농도 5%하고 개발의 허가 파트에서 나오는 축소, 단축. 사업기간 단축 5% 범위 내 축소할 때 5%. 괜히겠네. 그러면 5%고 남은 10%입니다. 10%. 아, 진짜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난 죽겠어 진짜. 그런데 하여튼 10%고 특히 2번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신고하는데 위치가 변경되면 인가받아요. 그러니까 위치에 변경이 없는 부대 복리의 확대는
기량 신고하는데 위치가 막 바뀐다. 부대복 내가 여기 있다 갑자기 절로 간대. 그러면 사람들이 왜 가? 그럴 거 아니야. 그때는 인가 받아라. 그 얘기죠. 그 정도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2번. 동그라미 2번. 인가 신청 전 동의받아라. 기억. 조합은 할 때는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받아라. 물론 과반수이지만은 일단은 법에서는 과반수만 없습니다만은 과반수 나와도 맞는 겁니다. 하여튼간에 조합원 동의입니다. 조합 시행할 때는 총회 개최해서 조합원의 동의받고 인가받기 전에. 그다음에 니은 토지 등 소유할 때는 얼마요? 이때는 4분의 3 이상 동의받고 개인들이니까요. 넘기세요. 디귿 지정개발자가 합니다. 민간개발자 중 지정개발자 누굽니까? 토지 등 소유자, 민간합동법인, 그 다음에 신탁업자잖아요. 지정개발자 할 때 너 못 믿어. 너는 면적, 저를 보세요. 앞에 할 때 면적자가 나오면 무조건 2분의 1. 그쵸? 50%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면적 50% 소유자 가반수, 50% 가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일 때는 필요 없다. 그 얘기죠. 그때는 필요 없다.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은요 상업적이에요, 공업적이에요. 돈 따니까 크고요, 민감해요. 그러니까 5년 6년 전에 용산에서 용산 거기에서 그 막루에서 올라가서 MB 정부 때 5명 죽었잖아요. 그게 무슨 사업이라고요? 거기가 상업적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려는 사업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때는 세입자들이 왜 올라가서 왜 데모합니까? 나는 이해한다니까요. 나보고 하라고도 해. 나는 한다니까. 근데 죽을까 봐 못하겠어. 한다니까. 왜 하냐? 세입자들이 그거 들어올 때 주택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사비용 보증금 돌려주고 이사비용 한 100만 원 치는 거 좀 잘 나가요. 그런데 들어올 때 레스토랑 한다고 1억 2억 들어가지고 인테리어 하고 아니면 그만큼 권리금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보증금 3천만 원 주고 나가라고 하면 누가 나가겠냐고. 누가 나가. 그러니까 굉장히 생존의 문제니까. 예. 결국은 그분들의 어떤 그 시위 속에서 참 목소리 이런 분들 계시고 그것도 조만간에 밝혀지리라 보고 열심히 응원합시다. 아시겠죠? 하여튼간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큰 사업이니까 정비사업이 몇 프로? 20% 범위 내에서 반드시 지정개발자 너는 못 믿겠어. 민간이니까. 그러니까 20%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비를 예치해라. 예치금은 나중에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 나중에 이제 다 끝날 때 그때 반환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럴 때 3번 인가권자 시상, 1번 공람 얼마 이상, 여기 얼마 이상? 10살 이상 하라. 그 얘기야. 그리고 니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은 보나마나 재건축이죠.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하는 재건축 대신에 반드시 인가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라. 심의 받고요. 그 다음에 디귿 200m 이내에 교육실이 있으면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반드시 협의해라. 리얼 인가도 뭡니까? 나오죠?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전부 다 뭐요? 인가받고, 고시할 때도 인가받으면 고시하고, 변경하면은 고시하고, 중지해도 고시하고, 폐지해도 고시하라. 그 뜻이죠. 이럴 때 인허가 의제. 사업시 인가 고시 있을 때는 인허가 의제. 요때. 이거 뭐라고요? 첫 번째, 인허가 의제. 인허가 의제가 나오면 인허가를 받은 걸로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업해라. 대신에 행정기관장과 협의해라. 협의할 때 행정기관장은 얼마 이내에? 20일 이내에는 의견을 제시하라. 20일에 나오잖아요. 건축법만 며칠? 15일. 자, 53번 같이 볼게요. 53번. 사업시행 인가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행령은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라. 그렇죠. 2번 시행령은 사업시행계획서의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인가받아라. 그렇죠. 3번 나오잖아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에 대지면적을 10% 경미한상의 변경이구나. 그죠? 변경은 인가받지 않죠. 그죠? 이때는 신고한다. 이렇게 이렇게 10% 나오면 경면상의 변경이구나. 이때는 인가받지 않고 신고한다. 3번 틀렸죠. 4번
사업시행 계획서에 사업시행 기간 동안에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이 범죄한다. 뭐 이런 거 아주 들리지 않는데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 개최해서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랬죠. 54번 사업시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전에 했죠. 102페이지 쌍거리 2번에 1번부터 이제 12번까지 물론 더 있습니다만은 아닌 건 나온 겁니다. 참 이런 것들은 개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법 앞에 나오는 뭐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요. 6문제 중에 한 문제 꼴 나올 때 있거든요.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맞추면 좋은데 좀 어렵게 내고 틀리게 하러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문제만 체크하자고요.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계획. 2번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4번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5번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계획. 좋은데 이것도요 출제자가 그래도 뭐 이거는 공부한 사람이면 대충 3번 찍지 않겠는가 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반 분양 대상자의 경우에 왜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조합원에 관한 내용은 알겠지. 일반 분양은 전혀 생뚱맞게 아무 아는 사람도 안 돼. 그죠? 만약에 분양에서 남으면은 어쩔 수 없이 남는 거는 일반 분양 하겠지만, 그죠? 일반 분양 대상자에 대한 입주 대책은 왜 신경 쓰냐고. 아예 이거는 아예 없습니다. 어디 와도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해되지만 문제 풀 때는 그게 기억나냐고 그것이. 솔직한 결론적인 얘기지, 그죠? 예. 자, 55번입니다.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장군수는 정비구역 아닌 구역 재건축이죠. 마지막 줄 심의를 거쳐라 그랬죠. 2번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인가를 하려면 밑에 14년 이상 뭐라고요? 공람해라. 3번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교육장과 협의해라. 4번 도시환경이에요. 시행자 지정개발자예요. 너는 못 믿어요. 무슨 사업일 때? 도시환경. 시행자 누구일 때? 지정개발자일 때. 몇 프로? 100분의 20. 30 틀렸죠. 5번. 지금은 청산금 지급이 완료가 되면 모든 게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넘겨보세요. 요거는요 여러분들 그 104페이지 보세요. 104페이지 요약집. 먼저 요건 재개발과 재건축 얘기인데 내용은 너조차 보기를 하고요. 오른쪽 동그라미 3번 봐요. 3번. 한번 보시면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 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에 다음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해라. 하지만 천재 지변일 때는 빼고 그때는 아래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기억이 뭐냐? 과목제 권역일 때고 니은 아닐 때예요. 이럴 때 재건축은요 30에서 50%까지 그 사이에 조례정합니다. 30에서 50이고요. 재개발은 50에서 75입니다. 아무러면 재건축 사업은 30에서 50%까지만 하고 재개발은 더 많이 해라. 더 많이 해라. 재건축은 좀 가진 자가 많으니까 30, 50%만 하고 재개발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50에서 75인데 요거는 과함의 억제권은 아닐 때 얘기고 니은 바뀔 때는 뭐뭐 이상은 없고 뭐뭐 이하 그죠? 그거만 넣으면 돼. 재건축은 50 이하, 재개발은 75 이하입니다. 다시 한번 재건축은 안에서는 30에서 50, 그 다음에 재개발은 50에서 75까지. 밖에서는 재건축은 50 이하, 재개발은 75 이하. 그래서 안팎 그 얘기인데 이것이 56번 문제예요. 56번. 똑같이 가로만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봐 주시고요. 자, 쌍가로 5번 보겠습니다. 거기 존치 또는 리모델링인데 저를 보세요. 만약 재개발한다 하잖아요. 재개발한다. 그러면은 전부 다 철거하고
그죠? 하나하나 같이 다 건물 좋을 텐데 일정 부분 좀 존치시켜라. 재건축하고 싶은데 하지 말고 리모델링 하라네요. 난 재건축하고 싶은데 대신에 일부 존치해라. 조금 깨름직해도 껄쩍지근해도 존치시켜라. 대신에 내가 좀 봐줄게. 어떤 법률 몇 개 안 맞아도 내가 다 넘어갈게. 눈 감아줄게. 재건축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해라. 그럼 내가 조금 너 좀 내가 신경 써줄게. 그 얘기. 그러니까 이럴 때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하여. 결국 뭡니까?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내용도 얼마든지 하게 된다면은 사업시행 계획서에 포함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럴 때 사업시행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다음에 밑에 기역, 니은, 디귿 이럴 미음이죠. 요게 6가지, 5가지죠.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안 맞아도 인가해 줄게. 좀 혜택 줄게. 봐줄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주택단지 범위, 부대복리시설 설치 기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의 지정, 일조 등 요겁니다. 주부대건일. 다 같이 시작. 주부대건일. 한 번 더 시작. 주부대건일. 한 번 더 시작. 주부대건일. 마지막 시작. 주부대건일. 그런데 그거 보세요. 잘 나오는 것이 디귿에 대지와 도로잖아요. 대지 분할 제한이 아니에요. 대지 분할 제한은요 굉장히 행위상 센 겁니다. 이건 함부로 완화시켜주고 뭐 봐줘갈 게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지 분할 제한. 주기 60, 상공 150, 녹음이 얼마나 세. 그리고 밑에 건축선까지는 좋다 얘기해요. 근데 건폐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지 분할 제한 내지는 건폐율을 집어넣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자만 나갖고 주부대건을 봤는데 보니까 주부대건이 다 있는 거야. 다 있어. 그럼 안 된다고 얘기해요. 대는 대지만은 대지와 도로 관계시 대지분할 제한이 아니고 건은 맞지만은 건축선이지 건폐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57번이 그 문제예요. 주부대건을 다 했잖아요. 근데 주부대건일 1번도 되고 2번도 되죠. 그죠? 그럼 답은 1번 하면 2번이네. 그죠? 근데 2번에 대지분할 제한이 아니다. 그 얘기죠. 요거 기출문제입니다. 자, 58번 같이 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장공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1번 자체만 뭐 맞죠? 그죠? 맞잖아요. 근데 줄을 보세요. 정비계획 수립하여 지정 뭐 맞잖아요. 자체는 맞잖아요. 자체는. 근데 가로주택이 틀린 거잖아요. 그죠? 가로주택은 가로구역이기 때문에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등은 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사정없이 동그라미 해야 돼. 가로주택에 관한 것만 맞는 겁니다. 2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 설립하는 건 맞아. 근데 끝에 뭡니까? 추진위원회는 구성하면 해 안 해? 안 해. 안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구성 안 한다. 소규모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대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수가 합한 수가 몇 개 이상? 20개. 이게 왜 뒤에 나오죠? 앞에 안 나오고 그죠? 20개 이상이고요. 4번 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건폐율 한정 기준은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게 보니까 78페이지 맨 앞에 요약집. 그 밑에 박스가 나오죠? 딴 데 가면 예 그럽니다. 나오죠? 예. 자, 보시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이 뭐냐? 재건축이에요. 근데 재건축은 잘 안 되는 이유가 재건축은 천재지변일 때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왜냐면은 하여튼 심의 거쳐서 완화받는데 그 중에 대지든 건폐율 다 나오자는데 2번. 건폐율은요,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이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만 해당. 그러니까 얘만 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려고 그래요. 지금요. 소규모 정비사업이에요. 건폐율을 심의 거쳐서 완화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 경사지 위치할 때. 저를 보세요. 뭔가 이게 언덕 일이 있어.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계단 씌워줘야 될 건지 아니면 땅 납해야 될 것인지 뭔가 좀 애매하잖아요. 뭔가 좀 완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경사지가 아니라면 평범한 거기 때문에 완화란 말 나올 수 없겠죠. 그렇죠? 그 말이 그 말. 그러니까 58번에 4번에 그 얘기입니다. 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그죠? 않는 경우. 건폐율의 산정 기준은 그러니까 경사지에 위치할 때만 완화. 위치하지 않으면 똑같다. 평범하니까 완화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치하지 않는 경우는 건폐율 한정 기준은 2분의 1 이게 없습니다. 2분의 1 없습니다. 이게 2분의 관계없이 그냥 완화될 수 있다. 그러면 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한 경우 바꾸면 되겠죠. 위치한 경우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치하지 않는 경우는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고요. 5번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당연하죠. 그보다 적게 안 되겠죠. 그 이상은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책이 어디 있는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88페이지. 일명 올림픽 페이지죠. 88페이지. 쌍가루 6번에 동그라미 2번. 보입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자, 넘기세요. 자, 이제 네 문제만 풀면 네 문제만. 59번. 9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먼저 여러분들 요 내용은 쉽죠. 약간 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디 있는 거 체크하고 같이 볼게요. 자, 106페이지, 107페이지 쌍가루 5번에 있습니다. 5번 같이 볼게요.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건축 허가 받을 때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 밑에 주택도시기금법상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돈 가진 게 없어요. 너 하지 마. 그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2번 주거환경 개선 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에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을 본다. 틀렸죠? 여러분 책 봐요. 요약집 2번. 하여튼 뭔지 모르면 2종 아니면 3종이 1종 안 나와요. 그죠? 2종은 뭐냐? 환자 방식일 때. 3종은 뭐냐? 수용관리. 저를 보세요. 환자, 수용, 혼용 관리잖아요. 환자 2종으로. 수용할 때 혼용 빼고 수용관리는 3종입니다. 아시겠죠? 환자 2종, 수용관리 3종이지 1종 안 나옵니다. 하는 김에 환자는 2종으로, 수용관리는 3종으로.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임시주택 등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임시수용에 성하는 조치 취해라. 저를 보세요. 임시수용은요 가난한 자 딱 주거환경과 재개발입니다. 바로 106페이지 맨 위에 쌍가루 2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임시수용 뭐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그게 맞는 것이고요. 4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가 임시 수용을 위하여 지자체의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때 신청할 때 지자체는 사용을 거부할 수 없는데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거절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었죠. 거기 2번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5번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30일 내에 거기 3번에 나오죠. 3번에 30일 내에 임시 수용시설을 철거하고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자, 60번 조합에 의한 재개발 사업에 시행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을 시행할 때 시장군수에게 사업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2번 사업 시행 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전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그렇죠. 3번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 복리 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때는 인가받아라. 맞죠? 그죠? 그냥 복리 시설 확대는 위치와 관계없으면은 아니죠. 그죠? 그때는 그냥 아무 관계 없는데 인가 아닌데 위치를 변경할 때는 신고고 위치 변경 없는 것은 신고니까 맞는 편이죠. 4번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의 건축물을 임시 수용시설로 사용할 때 사용료, 대보료, 국가 지자체 땅은 무조건 뭡니까? 면제. 무료, 면제죠. 면제. 5번 조합이 시도 또는 주공 등에게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할 때 주공 등이 우선 인수? 여러분들 요거는 뭐 다음 주 할 건데 나왔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113페이지 펴보세요. 요약집 113 보시면 쌍가루 8번에 주택 공급 나오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인데 이때 기업, 국장, 시도, 시군구, 주공 등은 조합 요청한다니까 이거 문제거든요. 문제보다 5번에 시도, 주공 등 긴 거를 지금 시조, 주공 등으로 이렇게 짧게 얘기한 겁니다. 왜? 틀리게 하려고. 이 중에서 니은 시도, 시장 군수가 우선이 밑에 보세요. 주공 등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우선하는 겁니다. 우선 주공등이 아니고, 예.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우선하여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요 틀리기 하기 위해서 앞에서 5번 앞에 지문도 똑같이 써가지고 그죠? 이렇게 헷갈리게 하려고 한 겁니다. 비슷하게 하려고. 61번 보겠습니다.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행되는 정비구역 안에서 그러니까 왼쪽에 가로주택은 제외한다. 얘는 가로구역이니까 그 말이죠.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 또는 사용할 수가 있고요. 2번 재건축은 오히려 어떨 때 천재지변일 때만 수용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일 때만. 여러분들 106페이지 맨 밑에 봐요. 맨 밑에 쌍가루 4번 나오죠. 그죠? 토지 등의 권리 취득 요것이 수용이에요. 수용. 근데 시행되는 정비구역 안에서 가로번에 재건축은 천재지변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 원투 때는 수용 못합니다. 재건축은 천문학적 돈이거든요. 천재지변일 때만 재건축은. 그래서 맨 마지막 줄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그러잖아요. 얘는 정비구역이 아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빼는 것이죠. 3번 정비구역에 지정고시가 있을 때 사업인정 어디 있어요? 요겁니다. 여기 사업인정.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고시 있을 때 이때 뭡니까? 인허가 의제. 요때 인허가 의제고 사업인정.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입니다. 고시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아니라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입니다. 여러분들 107페이지 요약집 107페이지 동그라미 2번의 기억 나오죠?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 사업인정. 4번 재결 신청은 모든 법 똑같죠? 시행기간 이내. 5번 현물보상은 언제? 준공인가 이후에 한다는 것. 방금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니은, 디귿 요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그 내용 다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문제화를 시켰다. 62페이지 62번까지 할게요. 자, 매도 청구와 토지 분할 청구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7페이지 맨 하단에 매도 청구입니다. 재건축과 가로주택만 가능하죠. 예. 이럴 때 동의하지 아니한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인데 1번 한 번은 어쨌든 간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번에 건축물만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이거는 재건축일 때 주로 이제 주택단지 밖에서일 때 주로 나오겠죠, 그죠? 이럴 때. 그러면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62번 매도 청구와 토지분할 청구 설명 틀린 것 1번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둘 중에 하나만 소유한 반쪽짜리 인생들이죠.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예. 2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예, 무조건 재건축하고 가로주택만 있는 거니까요. 3번 주택단지 안에서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쌍가로 7번에 1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4번 3의 경우 분할하는 토지 면적이 대지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에요. 바로 1번 뭐요? 요약지 1번 보세요. 자, 세 번째 줄에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분할 제한 면적 주기 60, 상공 150, 녹 200에 미달되더라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너 때문에 못한다. 같이 하든지 아니면 안 해서는 잘라서라도 빼겠다 그 얘기죠. 그런데 하는 김에 같이 봅니다. 그래서 4번은 거기 틀렸고 답 4번이죠. 5번 법원에 토지 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문서는 분할되어 나갈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전체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합 설립 인가됐다. 요거는 어디냐면은 요겁니다. 동그란 4번에 4번. 토지 분할이 청구된 경우 분할되어 나갈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다음 요건 밑에 기억니은 디귿의 각각 요건에 충족한다면 토지 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동의 요건에 미달될지라도 심의 거쳐서 조합 설립 인가와 사업시행 인가까지 할 수 있다 했을 때 특히 여기 나온 지문은 기억의 기억 10분의 1 요거 나온 겁니다. 10분의 1. 하지만 니은과 디귿은 뭐 금방 이해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억 가지고 문제화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관리처분 계획 파트하고 이어서 나갈 거예요. 건축법을 같이. 예,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본도 접수하고 있잖아요. 금방. 근데 내일 모레면 금방 시험 나가 이제.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때까지 좀 꾸준히 좀 인내하면서 끝까지 같이 갑시다.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